진실화해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5.18에 북한군 투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모른다. 그걸 몰라도 됩니까? 그 장면 한번 보시죠. 5.18 발언은 전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진화 위원장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 그럼 이제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5.18 민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여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 정도의 그런 어떤 역사적 인식과 소명 수준으로 위원장을 하신다는 게 좀 부끄러운지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왜냐하면 잘 저희가 모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설 그 문제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이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경고를 했고 또 오늘도 제가 이 인사를 시키면서도 최소한의 그런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완곡하니 말씀드린데도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어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 명령을 저한테 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법상 지난번에도 퇴장해 주세요. 저를 강제 퇴장시키셨지만 그 퇴장해 권한 주세요. 위원장님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모르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장 명예를 145조 가져오십시오. 자, 두 가지 짚어봅시다. 먼저 퇴장시킬 수 있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일단 질서 유지권이 있죠. 그 위원장에게는 그 본회의장에는 의장이 이제 질서 유지권이 있는 거고 저기는 상임위 자리니까 그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 유지권의 그 발동으로 퇴장을 명한 건데 저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그 퇴장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진실화해위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정리가 끝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이기 때문에 5.18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자기는 잘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거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진실화해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임이 국가적으로 밝혀진 팩트입니다. 그 진실을 모르고 어떻게 진실화해위원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기 앉아가지고 5.18 이 민주영령들에 대한 모욕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진실화해 공무원 노조에서도 물러나라, 자격 없다,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대 진실화해위원장이 뭐 이념적으로 뭐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 정도로 뭉개고 넘어가는 사람은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앉혀놓은 거죠. 계엄의 와중에. 윤석열이 정말 나쁜 자.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뭘 챙겨주고 싶어도 그나마 좀 저기를 해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참 윤석열은 어디서 저런 사람들만 잘 모아야 되는지 잘 본인도 모르겠어요. 나쁜 자식이지만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진실화위원회는 국가가 기존 역사에서 국가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서 그 진실을 밝힌 기반 위에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화해의 기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뭐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무슨 논란이 있습니까? 진실 여부를 잘 모른다? 이 양반 법대 교수한 양반이에요. 법대 교수 전부터 일부 극우 집단이 쓸데없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건 압니다. 논란을 벌이고 있으나 진실은 명확하다.
이건 예를 들면 5.18 투표법을 통해서도 밝혀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위원회를 통해서도 국가 권력이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죽임을 당하게 했고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런 그런 어떤 국가 권력의 반성하에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또박또박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우리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만들어 놓은 결정 사항들을 뒤엎겠다라고 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전 이것도 일종의 내란 선동이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은 끊임없이 도처에 암약하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갖다 실제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고 국회법에 의해서도 말씀하신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 제지를 하게 되고 계속 제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퇴장시킬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저런 모습 자체가 윤석열 사단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런 자들이 이제 저런 공간을 통해서 암약하고 있다가 위로 튀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이후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청소뿐만 아니라 저는 방역까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숙 에디터님, 제가 보기에 저자는 5.18이 뭔가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18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분의 이력을 살펴보면은 모를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 출신을 했었고 국회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재선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최근에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교육감 후보입니다, 심지어.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가장 어찌 보면은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그 거대한 족적 중에 5.18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당장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는데 재밌다라기에는 좀 불쾌한 거는 이런 장면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들 중에는 방송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모르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하죠. 노동 인권에 대해서 모르는 김문수 같은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인사의 모습이 전혀 신기하지 않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 너무 씁쓸하고 슬프고요. 다만 저게 내란범들과 내란 세력의 알박기 인사라고 우리가 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국회 상임위에서 수많은 알박기 인사들이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두쪽낼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뭐 여러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산하기관에 있는 산하기관장들이 대거 알박기가 되고 있고 국가기관의 국가기관장들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알박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끝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여서 너무 씁쓸한 대목입니다. 정말 이렇게 꼽자고 보면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한이 없어요, 이 정권에. 왜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의 세계에 빠져 있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근데 유튜브도 뭐 골고루 보는 게 아니고 편중돼서 한쪽만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진짜로 믿어요. 믿으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 거기서 발언이 세면 셀수록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그런 장관들이 몇 명 나왔죠. 이미 나오고 주요 자리에도 거기서 본인의 그 인식이 점점 굳어지면서 그에 맞는 소리 하는 사람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리에 앉히다 보니까 이 저지경이 됐는데 글쎄 대통령의 인사권 물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저런 식으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제정신이 아닐 때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 인사권을 AI한테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근데 보면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사람 쓴 거 보십시오. 김문수라고 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자는 5.18의 북한군 군사개입 모른다고 하죠. 이렇게 좀 상식, 국민이 생각하고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천지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건 윤석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003년, 4년부터요. 뉴라이트라고 제기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MB 정부에 그 사람들이 주요한 인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버틸 수 없는 남들 압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 MB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자기들의 권한들을 확대했었고 문재인 정부 중간에 5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갑자기 윤석열이라고 하는 소위 주술과 유튜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MB 사람들이 재림 같이 뭉치게 되면서 저는 완벽하게 세력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들의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들을 실제 현실에다가 박아넣으려고 하는 일들을 아주 쉼없이 해왔던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6월 3일 이후에는 등장하게 될 건데 6월 3일 이후의 정부는 단지 내란의 문제만 완전 진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2003, 4년도부터 우리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87년 헌법들을 만들어 왔던 이런 가치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2003년, 2004년부터 준동하기 시작했던 뉴라이트 계열의 말도 안 되는 반역사적, 반정치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사회적인 압력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마저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화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전 또 MB3가 전 재림할 거라고 봐요. 그 이후에. 김유정 의원님, 똑바로 말해 님이요. 박선영 보는데 왜 꼭 이진숙 보는 것 같죠? 예,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 비슷한 이 DNA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박선영 18대 의원 같이 했는데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선으로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이 정도로. 증세가? 네. 근데 와,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이게 본질이었나 싶기도 하고 또 남편 대법관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또 좀 조용히 하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진 건지 본질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5.18 관련한 망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즉각 징계도 하고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게 뭐 자기네 당론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어떤 염치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이 세력들은 그조차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그냥 오히려 더 부안해동해서 더 이제 그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적어도 진실화해위원장이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면 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을 진실화해위원장이 부인하면서 지금 잘했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에서 정신을 차렸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질타하는 게 맞겠죠. 행보를 보면 이제 극우잖아요. 네. 그 뒤로도 자유선진당 대변인 한 뒤로도 계속 보면 뭐 북한 관련해서 과격한 발언하고 상당히 극우적인 행태를 보였던 사람이 박선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자기 이념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도 있지만 자꾸 그쪽을 무슨 돈벌이 개념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극우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 극우 인사들이 어떤 공직에 자리에 앉게 되면 그분들을 진짜 출연시키는 유튜버들도 있거든요. 실예로 방통위원장이었던 이진숙 씨가 이 국회로부터 탄핵 절차가 밟힌 다음 이후에도 직무정지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성국 TV인가요? 거기 맞아요. 출연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보수의 돈벌이와 극우의 돈벌이와 연결된 지점이 없다라고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 박영선이라는 인물조차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극우적 인식이나 개념이 자신의 머릿속에 탑재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끝난 사안을 갖다가 심지어 위원장이 돼서도 국회에서조차 이 쉬운 질문을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실제 뒷배는 누가 있는가 혹은 위원장이 끝나고 나서도 어떤 활동을 할지도 눈에 좀 선하게 그려지거든요. 분명히 이제 기존에 자신의 유튜브가 있거나 아니면 차후에 자신이 위원장 자격으로 극우 유튜버들과 뭔가를 또 뭐 꾸며볼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의 좀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미 유족 단체들이나 국회에서조차 이미 규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 쉬운 대답을 못한다는 건 이미 자신도 극우 인사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까지 뛴다고 또 정광훈이도 말도 안 되는 짓에서 뭐 출마하고 막 그랬는데 원래 이제는 출마 자격도 없는 거예요. 뭐 어제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원래는 준비를 좀 했는데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또 이런 자들이 노리는 게 자꾸 이런 식으로 좀 뭐 노출이 돼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이자도 장사치 아닙니까? 뭐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고 정말 좀 그러지들 마세요. 그리고 이런 자들한테 현혹되지 마세요. 그 참 그 시간 낭비고 부끄러운 낭비 아닙니까? 정말 이런 자는 스스로 이렇게 다 저기가 되게 돼 있으니까요.